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강사 김경민입니다. 저번에 녹화 보내드린 거 음성이 녹음 안 돼서 재차 녹음하여 보내드립니다. 자, 저희가 교재로는 10페이지 부분부터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부터 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나질 않네요. 자, 10페이지에 보면 챕터 4 행과 열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열을 추가하거나 행을 추가하는 방법들을 요약을 해드렸고, 그 다음 이 열들의 너비를 조정하는 방법, 행의 높이를 조정하는 방법들을 배웠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필요 없는 부분들의 열을 제거할 때는 항상 위쪽 상단에 열 머리글에 가서 정확하게 클릭을 합니다. 마우스의 포인트가 이렇게 검은색 화살표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전체 열이 선택된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열을 추가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삽입이라는 메뉴로 선택을 하셔도 되지만 편안하게 이 열을 클릭한 후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추가가 되죠. 컨트롤 더하기 더하기. 만약에 삭제하고 싶다. 컨트롤 빼기 빼기 빼기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김기수라는 이 성명 위에 행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6행이라는 행 머리글에서 정확하게 클릭하신 후에 컨트롤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행을 삭제할 때는 컨트롤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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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각각의 너비를 조정할 때는 열 너비의 눈금선에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은 후에 위쪽에 있는 숫자를 봐도 되지만 만약에 내가 15라는 픽셀로 바꾸고 싶다. 15 맞춰볼까요?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열 너비라는 기능으로 선택하여 15라는 수치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D열, E열, F열까지 동일하게 처리하겠다. 그럼 C열에서부터 D, E, F까지 열 머리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 너비 15로 맞추게 되면 동일한 열 너비로 맞춰집니다. 행도 마찬가지입니다. 5행에서부터 13행까지 한다고 했을 때 드래그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해보겠습니다. 열 너비라는 글자가 행 높이라는 글자가 보이지 않죠? 항상 어떻게 행 머리글 위에서 마우스 포인트가 검은색의 화살표가 나왔을 때 드래그를 하여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30으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확인. 이렇게 열 머리글과 행 머리글을 이용하여 너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가 지금 1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아래쪽 하단에 볼게요. 우리는 필요한 부분들의 이 시트명에 색상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시트명도 바꿀 수 있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예쁘게 블럭이 잡히는데요. 여기에서 수정을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내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시트명에 탭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지정하고 싶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시트 탭색 노란색으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클릭. 자,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라디언트처럼 느낌이 납니다. 다른 시트를 클릭했을 때는 정확하게 노란색으로 나타나죠. 이렇게 해서 색상을 지정함으로써 많은 시트가 있더라도 재빠르게 선택할 수 있게끔 색상도 지정해 보았습니다. 자, 옆에 조금만 더 해볼까요? 저번 시간에 배우긴 했었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엑셀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셀에 대한 서식을 지정하는 겁니다. 위쪽 상단에 있는 것들은 모두 제가 표시 형식을 일반 특정 서식 없음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이거는 엑셀을 켰을 때 항상 선택되어 있는 이 셀의 형식이 일반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부분에 쉼표 스타일 버튼을 누른다면 천 단위 기호가 들어가면서
살짝 이 경계에서 떨어지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쉼표도 천 단위 기호마다 들어가고요. 표시 형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게요. 쉼표 스타일을 선택했지만 위에는 단위가 표시되지 않은 회계라는 기능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수당 부분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쉼표 스타일이 아니라 단추를 클릭하여 똑같은 회계라는 글자를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자를 클릭하면은 이 원단위 기호가 붙으면서 넓혀볼까요? 숫자는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고 원단위는 왼쪽으로 정렬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회계라는 글자가 적혀져 있지만 모양의 형태는 다르다라는 거 한 번 더 확인하고요. 자, 옆에는요. 다시 드래그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통화라는 기호를 선택하겠습니다. 통화를 선택하면은 이 회계와 다른 점은 원이라는 기호가 숫자에 정확하게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원 단위가 떨어져 있는 경우와 원 단위가 숫자와 붙어 있는 단위를 정확하게 구별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표시 형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확인하였습니다. 자, 이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쪽 확인할게요. 자, 14쪽에 저희가 중요한 거 조금 전에 이제 워밍업으로 했던 것들을 다시 확인을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원이라는 기호와 통화로 지정했을 때 모습이 전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똑같은 상황인데요. 이제 백분율을 할 때 저희 엑셀의 초보자들은 조금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것에 숫자를 쓰고 여기 있는 숫자를 쓰고 내가 쉼표를 찍어도 이 숫자의 수치가 변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쉼표 스타일이 들어갔을 뿐인 거고 이 일반이라는 개념에 숫자를 쓰고 백분율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곱하기 100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라는 의미와 1이라는 숫자는 전혀 다른 거죠. 1이라는 숫자에 퍼센트를 붙이게 되면 곱하기 100이 되는 게 1%예요. 그럼 백분율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되냐? 55.5로 표현하고 싶다. 그렇다면 먼저 백분율을 선택을 하시고 소점 자리수는 추후에 지정하셔도 되시고요. 먼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교육사 지정을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2.5를 쓰고 엔터. 반올림이 되는 거 확인이 되죠. 55.2, 3.0, 2.5. 자, 그렇지만 클릭했을 때 내가 입력한 거는 원본은 어디다? 수식 입력줄에 있는 것이 원본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눈에 5만 보이지만 5%만 보이지만 실제로 입력되어 있는 건 5.2%입니다. 그렇다면 52.5로 표현되고 싶다면 위쪽 표시 형식에서 자릿수 늘림이라는 기능을 이용하여 하나씩 자릿수를 한 자리씩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버튼을 더 눌렸다면 자릿수 줄임이라는 버튼을 이용하여 자릿수까지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럴 때 질문이 오죠. 선생님 52.5%라고 직접 입력하면 되지 않나요? 네,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 개, 두 개씩 몇 가지만 입력한다라면 여러분들이 직접 퍼센트, 숫자 키패드에 있는 퍼센트를 이용해서 입력하시면 되는데 데이터에 입력하는 양이 수십 개에서 수백 개다. 그러면 얘네들을 일일이 퍼센트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손이 더 많이 사용이 되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은 금이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먼저 백분율을 버튼을 눌렸고 소점 자릿수도 확인한 후에 입력하시면 숫자만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빠르게 퍼센트가 자동 입력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셀 서식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했습니다.